자, 이제 버튼 눌렸습니다. 이쯤에서 이 동영상은 이제 공개를 할 거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고백하셔도 돼요. 나 땡땡고 누구야?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고백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알겠죠? 땡땡고에 누구가 한두 명이겠어요. 이름 똑같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적당히 이름 불러줄게요. 알겠죠? 자, 과학의 유행성과 필요성.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말고 뭐 어때요? 어차피 치니까 한번 고백해보세요. 자, 그래서 감염병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뭐냐면요, 과학의 유용성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던 게 뭡니까 얘들아? 감염병. 뭐라고요? 코로나. 맞아요. 네, 깜짝이야. 자, 감염병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용어가 있죠. 자, 무슨 체애들아? 병원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세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곰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바이러스가 있죠. 이들이 모두 무엇합니까 얘들아? 구조 자체는 무엇해요 얘들아? 심플해요. 그러나 얘네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변이가 발생하는 변이를,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그 속도나 이런 쉬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 내 몸에서도 변형이 빨라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자, 바이러스의 구조를 살짝 보면 이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단백질 껍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껍질이 누구마다 얘들아? 바이러스마다 독특하게 생기고 있죠.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들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단백질 껍질. 그래서 저 단백질 껍질로 우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쟤는 어떤 애야? 라는 걸 내 몸에서 인지를 합니다. 우리도 친구를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내면을 보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달리. 자, 지금 친구한테 자꾸 외모에 대해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유전 물질이 누굴 갖고 있죠 얘들아?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핵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야 얘들아? DNA도 있고요. 누구도 있습니까 얘들아? RNA도 있는 거 맞아요 얘들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원이 뭐예요 얘들아? 항원.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항체. 항원 항체가 무엇이냐? 자, 항원도 항체도 무엇이에요 얘들아?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항원은 누가 가지고 있는 얘들아?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무엇하는 얘들아? 구성하는 누가 되는 거 얘들아? 단백질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 다음에 항체는 이 병원체에 대항할 수 있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항원을 처리하는 단백질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항체는 누굽니까 얘들아? 항원을 무엇하는 얘들아? 처리하는 누구요 얘들아? 단백질로 내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면역작용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용어들을 알아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내 몸에서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과 이것에 대한 누구요 얘들아?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과거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도 알기 어렵거니와 감염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병들이 꽤 많았어. 적었어 얘들아? 많았고 그거에 대한 무지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이제 병이 옮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무엇에 얘들아? 병원체에 무엇에 의한? 감염에 의한 누굴 말하는 거야? 질병을 뭐라고 얘기해요?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습니까? 감기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독감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결핵. 그런데 이들은 모두 무엇이에요?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저런 것 중에 하나에 감염이 돼. 이제 일반적으로 감기는 우리 걸렸다가 그냥 지나가죠. 근데 독감, 결핵 저런 거는 이제 조금 치사율, 사망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저런 거를 강사 걸렸다. 그럼 이제 학생들도 좀 검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폐렴.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무좀.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무좀이 좀
더럽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모두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무종균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무엇합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때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의 뭐 목욕탕이나 우리가 누구 어디 얘들아 저기 뭐지 워터파크 이런 데 가면 주로는 나한테 감염이 되어 있어요. 언제 발현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은 무엇이냐면 감염자의 무엇합니까? 감염자의 검체 속 검체. 자, 이 검체가 뭐예요? 검체가 뭐예요? 검사하고 난 뒤에 검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액체야. 이게 누가 있습니까? 혈액. 그치? 그 다음에 소변.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하액. 침. 콧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검체 속 무엇합니까? 병원체에 누구를요?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무엇합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무엇되는 거야? 적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감염병 누가 있어요? 감염병 진단 그치? 자, 진단 기술이야. 자, 감염병을 우리가 진단할 때 그 중에서도 누구요? 얘가 바이러스에 관련된 진단 기술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이 진단할 때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거 뭐가 있죠, 얘들아? 신속 항원 검사, 항원 검사,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유전자 무슨 검사? 증폭 검사. 자, 유전자 증폭 검사 비싸요. 알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거 이제 PCR 검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신속항원 검사 말 그대로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신속항원 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면역 무슨 기술? 진단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증폭 검사. 유전자는 니네가 딱 생각하기도 되게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치? 매우 작기 때문에 유전자 하면 얘는 일종의 누굽니까? 분자예요. 되게 작은 분자. 그래서 분자 진단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엄청난 기술이죠, 사실.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검사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몸에 나쁜 새끼가 들어왔어. 자, 이 새끼가 어떤 핵산을 가지고 표면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끼를 잡아먹을까 하고 들어왔어. 그럼 내 몸에서 누구라고 하는 애가 백혈구라는 애가 너 이 새끼 뭐야 하고 이제 내 몸에 누가요? 백혈구가 이렇게 해서 다가와. 뭐야 하고 얘를 확인해. 확인한 다음에 확인할 때 제일 확인하기 좋은 게 무엇이에요? 단백질 껍질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외모가 똑같이 생겨서 다르게 생긴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누구들도요, 항원들도요, 가장 표면의 껍데기인 단백질 껍질이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 얘가 가진 단백질 껍질 뾰족하네. 얘를 처리하는 누구를 약물을 내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이런 방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가 만들어낸 누구요? 화학 물질, 그 단백질을 뭐라 그래? 항체라고 그래.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둘러쌀 수 있는 이런 항체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둘러싸고 우와 해가지고 끌고 가서 무엇하는 거야? 저기 쓰레기통에다 처리해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그동안 이 항원이 우리를 무엇해서 공격해서 우리는 아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내가 항체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내면 내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요, 무슨 세포라는 애를 만들어냅니까? 기억세포라는 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누군지 간 보지 않아도 돼. 이제 백혈구가 와서 이게 뭐지? 얘 좋은 애야 나쁜 애야? 이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돼. 바로 기억세포가 얘가 똑같은 애가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누구를 바로 만들어내? 항체를 바로 만들어내. 그래서 제가 공격하기 전에 처리해버리니까 두 번째 저 항원이 들어왔을 때 나는 아프지 않죠. 어쨌든 항원과 항체가 이렇게 뭉치는 반응을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면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항원 항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해? 면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는 무엇이냐면, 자, 누구요? 감염자. 감염자의
감염자의 무슨 속에 이 사람의 검체 속에 병원체가 있어 없어? 있겠죠. 자, 검체 속 병원체를 무엇하는 구성하는 표면에 누구요? 단백질 있죠. 그렇지.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확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다고? 방금 얘기했던 무슨 방법? 항원항체 반응. 무슨 방법? 항원 무슨 반응? 항체 반응으로 확인을 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으로 확인을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무슨 반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면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몸에서 이 반응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계속 우리는 숨 쉬면서 외부에서 어떤 물질들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이 면역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덕분에 나는 어지간한 질병에 노출돼도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 항원항체 반응을 확인하는데요. 신속 항원 검사할 때 해봤죠? 무엇에다가? 여기 뭐지? 우리 그 기계 보면 색깔 변화가 나타나 안 나타나? 보여요. 나타나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무엇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시약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우리 그 키트 안에 묻어 있어요. 그런 시약들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내가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병원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서 색깔 변화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럼 유전자 증폭 검사는 자 무엇합니까? 검체 속 무엇합니까? 자, 매우 무슨 양이야? 매우 무슨 양? 적은 양이야. 그래서 분명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증상도 없어. 이러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돼?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돼? PCR. 그렇죠. PCR 검사를 해야 돼. PCR. 굉장히 네, 그죠? 자,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서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어. 매우 적은 양. 예, 누구를 확인합니까? 자, 매우 적은 양의 누구를요? 얘들아? 병원체, 핵산을 복제를 해. 요거를 복제해서 무슨 분석을 하는 거야? 정밀 분석을 하죠. 이 정밀 분석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결과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와 우리 누구요? PCR 검사의 특징을 보면 신속 항원 검사는 매우 간편하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신속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무슨 양은 안 돼요? 적은 양은 안 됩니다. 선생님은 약간 되는 일이 없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기는 해. 내가 코로나에 처음 감염됐을 때 분명 증상이 있어. 증상이 있는데도 신속항원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와. 근데 우리 남편, 애기 둘은 나왔어. 난 안 나왔어. 근데 그 다음날 신속항원 검사했더니 나왔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검사해서 받은 이제 그 결과가 나왔잖아. 그날부터 격리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아. 어제까지 줬어. 오늘부터 안 줬어. 나는 어제도 증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와. 그래서 나는 확진을 안 받고 우리 식구들만 확진을 받았어. 근데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갔더니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보상금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일이 없을 수가 있나? 선생님은 항상 느꼈지만 한 번도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걸로 돈을 벌어 본 적도 없고요. 주식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투자한 종목은 떨어져요. 막 올라가다가 내가 그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주변 학원 선생님들 협박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선생님이 주식을 해. 그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종목 제가 투자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선생님 유정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투자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선생님 확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기가 안 나왔었지. 근데 얘는 적은 양은 뭐 할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PCR 검사 얘네들은 나오죠. 정확하게. 얘네들은 검사하면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정확도가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선생님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어. 초기. 이제 코로나 초기에. 그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PCR 검사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루 만에 나와서 바로 아니다라고 확정을 받았는데 얘는 무슨 양이 가능해요? 적은 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적은 양이 가능하죠.
이런 특징을 가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염병 진단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근데 요즘은 이거 말고도 다른 기술들이 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거 외에 또 나온 이제 다른 기술들이 뭐가 있냐면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자, 나노 바이오 누구라고 해서 센서라고 해서 역시나 굉장히 소량인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냐면요, 생물 정보학이라고 있어요. 무슨 정보학? 생물 무슨 학? 정보학. 그래서 여러 가지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쟤네들을 통계를 내려가지고 얘네들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방법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자, 무엇 할 거야? 단백질을 이용한 무엇 합니까? 감염병 무엇이에요? 감염병 진단 누구야? 검사.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자, 요거 해볼 때, 자, 시약을 준비하는데 모든 실험에는 무슨 군이 필요해요? 대조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얘가 기준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실험하는 애들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A, B, C, D 4개의 구멍을 뚫어 놓고 이 구멍 안에 시약들을 집어 넣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누가 있냐면 호핵 항체라는 게 있어. 무슨 항체야? 호핵 항체. 이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면역 반응을 처리할 수 있는 누가 들어있는 거야? 항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진단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시약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출 시약을 집어넣는데요. 이 검출 시약이 어디에 묻어 있어요? 신속 항원 검사하는 그 키트 안에 묻어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진단 반응물도 묻어 있거든요. 저 종이에. 그런데 우리는 이 진단 반응물 그 다음에 검출 시약을 모두 다 무엇 할 거야? A, B, C, D 구멍 안에 집어 넣을 거야. 자, 기본적으로 모두 다 포획 항체 2방울 집어넣어. 자, 검출 시약 2방울 집어넣고 진단 반응물도 집어넣어야 반응을 일어나. 여기서 이런 걸 집어넣어야지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A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얘네들이 대조군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항원이 없어. 그래서 음성 무슨 시약? 표준 시약을 집어넣을 거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표준 시약? 양성 무슨 시약이야? 표준 시약을 집어넣을 거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C가 누구냐면 이제 실험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유독 거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박하 거 집어넣는 거야. 사람이, 그치?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됐을까요? 그럼 이 대조군을 중심으로 양성에서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사람이를 집어넣었더니 색깔 변화가 똑같은 색깔이 나왔어. 얘는 색깔 변화가 안 나왔어.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불쌍해요. 어떡합니까? 상사병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사람이를 집어넣었더니 같은 색깔 변화가 나타났어요. 양성이 무엇이야? 저 안에 병원균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병원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병원체가 있다는 얘기다 라는 검출 반응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감염병의 추적 관리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자, 누구의 추적 관리? 감염병을 이제 추적 관리해야 되죠.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무엇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선진국화돼서 잘 됐다, 이런 나라 중에 하나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졌을 때 누구도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관리하기 쉽지 않았지. 그래서 감염병의 추적 관리. 자, 두 번째 감염병 추적 관리. 자, 감염병 추적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감염병 추적 관리에, 자, 우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자의 동선이나 감염 경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누구요? 기술을 활용해서 예측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코로나 들어올 때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몇 월 며칠 인천공항에 몇 시에 통과했다라고까지
특히 그래서 열 반응에 뭐 반응이 체크됐다.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없었으면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염원, 그 다음에 자 감염된 환자의 누구요? 얘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저것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는 감염 경로 맞죠? 감염 경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동선 요런 것들을 무엇할 수 있어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즈 바이러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사실 무섭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제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압권으로 감염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런데요, 추적 관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물론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런 경로들을 뭐 우리가 추적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더 이상 퍼지는 게 막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봤지만 무슨 상황 유행 누구요 상황 그 다음에 전파 누구요 경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저런 걸로 선생님은 그걸 샀던 게 기억납니다. 마스크 샀던 거 그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엄청 막 마스크 많이 사다 놨던 게 뭐냐면 선생님도 보거나 공부했지만 그때 코로나가 발병하고 1월에 발병했던 걸로 알거든요. 구정 때 발병했던 걸로 알아. 그게 이제 퍼졌던 걸로 알아. 그리고 3월 달에도 마스크를 막 사다 놨던 이유가 올해 안에 이거 안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는 몇 년 갔었어요, 얘들아? 3년 갔었던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누구 병원체에 누구를 분석합니까? 유전 누구요? 정보를 정보해야 안 해요? 분석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치료약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치료약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병원체 정보 분석할 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병원체 속에 핵산의 염기 서열, 염기 순서를 무엇해서 분석해서 병원체에 누구를 파악합니까? 특성을 파악해요. 맞죠? 병원체 특성 파악하고 이걸로 우리가 누구 만드니까 백신과 누구요? 치료제 개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야, 백신이 뭐야? 백신이 뭐야? 영어요. 네? 뭐라고요? 백신이 누구야? 일종의 예방이 아니야. 예방주사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근데 예방에 제일 좋은 건 뭐야? 한번 감염되는 거야. 그렇죠. 한 번 걸렸던 감기는 두 번째 왔을 때 안 아파 우리가. 왜? 내 몸에서 무슨 세포가 만들어져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서 얘가 바로바로 항체를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이 돼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주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백신이란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어. 사백신은 죽은 병원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걔는 활동을 못해. 그래서 나한테 딱 맞아. 그런데 내 몸에서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무엇합니까? 일단 백혈구가 다가서 이 자식 뭐야? 죽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죽은 거에 대한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그렇지. 그거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안 돼요. 일부는 그냥 아프면서 뭐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치명타가 너무 커. 이런 애들은 국가에서 백신으로 맞춰줘 안 맞춰줘? 맞춰줘. 그럼 생백신은 살아있어. 항원이 병원체가 살아있어. 하지만 얘네들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생백신을 맞으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치명적으로 아프진 않고요. 어쨌든 강렬한 기억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백신을 맞으면 무엇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았으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합니까? 세 번째, 감시체계를 이런 것들로 구축을 해야 돼요. 감시체계 무엇합니까? 구축. 무엇합니까? 우리 이제 방역 누구를요? 시스템을 무엇해야 돼?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나라 방어 원체 잘해서 그나마 그렇게 국가에서 사람들이 막
번져나가는 속도가 그나마 더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식체계 구축 그 다음에 방역 시스템 개선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제 얘네들 방역 로봇 같은 걸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맞아 틀려? 맞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요. 감염병의 추적 관리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과학기술 어디에도 활용하냐? 자, 무엇이 있어요? 미래, 사회, 누구요? 다양한 문제. 여기에도 우리가 무슨 기술?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과학기술을 활용을 하죠. 근데 미래사회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우려가 되냐? 미래사회에 우려되는 문제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인류는 바이러스로 멸망할 거래잖아요. 그치? 최종. 그래서 감염병 무엇이 있어요? 대유행. 그치? 이런 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감기라는 영화 봤어 못 봤어? 드럼 봤어요. 아, 드럼만 봤어요? 이게 이제 치료약이 모자란 거야. 근데 여기 뭐 나도 잘은 못 봤어. 그 이제 감기라는 그 제목부터 예측되는 내용에서 안 보긴 했는데 그런 그 어떤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선생님이 이제 보건학을 전공했었으니까 상상을 했었어. 이게 분명 인류가 살다 보면 환경 문제로 이제 의학 재료가 모자랄 일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약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주인공이 이 약을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아이가 감염된 거야. 약이 하나밖에 없어. 내 아이한테 가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뭐 공간 밖을 못 나가는 뭐 가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뺏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대유행에 대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방어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기후변화 있어요, 없어요? 기후변화 있어요, 없어요? 기후변화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있죠. 그치? 자연재해 있고요. 자,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 물 부족. 선생님 애기가 진짜 하루에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물 800리터를 마셔. 예? 학교 가기 전에 얘는 건 물을 1.5리터를 마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마셔. 그리고 집에 오면 얘 하루에 한 3, 4리터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음식도 진짜 많이 먹거든.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안 찐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 내가 봤을 때 많이 지금 쪘지만 먹는 양에 비해 제가 살이 안 찌는데 그 이유가 내가 봤을 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얘 아기 때부터 무슨 걱정,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그리고 처음 태어나서 편의점 데려갔을 때도 편의점에 어디에서 붙어 있었냐면 신기한 그 장난감 같은 거 파는 젤리 같은 데 파는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음료 코너에 그 에비앙 코너에 얘가 이렇게 딱 붙어서 이거 하고 찍었었거든. 아, 물에 엄청 집착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말 무서워하는 거 아이고. 식량부족이죠.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미래사회 문제로 우리가 돼도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이제 빅데이터로 가셔야 돼요. 과학기술사회에서 무슨 데이터 얘들아? 빅데이터 활용으로 갈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엄청 졸린가 봐. 저도 좀 졸립니다. 더 잘리는지 봐줘. 좀 잘려요. 아니 여기 탄소 있다 할 때. 아, 예. 자, 과학기술사에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보시면 실시간 생활 데이터로 우리 요즘 측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생님이 최근에 7년밖에 안 쓴 그 스마트 그 워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7년이요. 한 17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그걸 굉장히 속상합니다. 원래 그걸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내가 입력하지 않고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실시간 생활 데이터를 측정한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오늘도 30분 운동하고 나왔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측정할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몸에다가 누구를 부착해놓고 핸드폰을 부착해놓고 내가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근데 내가 넣지 않아도 데이터가 들어가죠. 누구 덕분이죠, 얘들아? 센서 덕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요, 저 실시간 생활 데이터를 측정하는 부분 때문에 센서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 및 무엇을 하죠, 얘들아? 저장을 합니다. 저게 나중에 우리가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보면 어느 시점부터 혈압이 높아졌는지, 어느 시점부터 잠을 못 잤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활용하는 기기가 누굽니까, 얘들아? 자, 피지컬 컴퓨팅 기기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저거 아니면 우리가 뭔가 활용을 못할 정도로 쟤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 피지컬 컴퓨터 기기는 무엇이냐면,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가, 누구를 갖다 붙였죠? 얘가 센서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 피지컬 컴퓨팅 기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두 측정해서 일일이 무엇 했습니까? 얘들아, 입력을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어. 그치?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자, 얘네들은 누구를 통해서 얘들아? 센서 통해 누구요 얘들아? 입력된 누구요 얘들아? 입력된 누가요 얘들아? 정보가 자동으로 무엇 되는 거야 얘들아? 분석돼서 무엇 합니까 얘들아? 출력이 돼요 안 돼요? 결론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선생님도 무엇 합니까 얘들아? 저기 했어요. 운동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최근 뭐 어느 기간 동안 얼마큼의 시간을 운동에 투자했다라는 것들이 분석돼서 나오죠.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되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죠. 자, 마이크로 누구요? 프로세서. 자, 얘네들이요. 자, 누구랑 같이 입출력 누구 단자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에는 각각 따로 있던 것들이 이제 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점점 심플해지고 간단해지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얘네들의 누구요? 활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미세먼지.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산화탄소 누구? 농도 측정. 그 다음에 소음 측정. 누구의 색이? 빛의 누구요? 색이 측정.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으로 활용하는 거야? 얘네들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는데, 원래 일일이 측정해서 입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복잡했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심플하게 처리가 됨으로써 활용하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건 무엇이냐? 빅데이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많은 어떤 양의 자료야? 방대한 양의 그렇지 자료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누구로요? 수치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문자, 그 다음에 누구? 음성,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영상. 이런 것들로 모두 다 무엇해요? 모두 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누구로 들어가면, 생성으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무슨 양의 데이터가, 많은 양의 누가요? 데이터가 이제 누구가 되는 거야? 디지털로 처리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디지털로 이제 기계에서 다 처리를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 이 빅데이터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자, 빅데이터 기술. 자, 빅데이터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가 기술들은 결국 가치 있는 누구를 추출해야 돼? 정보를 뭐 해주는 거예요? 추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많아 적어 많은데요.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목적에 무엇해서 맞게 무엇해야 됩니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정한 빅데이터 기술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빅데이터 기술에서요, 얘네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빅데이터의 장점과 누구요? 단점. 많은 데이터들이 누적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처음부터 다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뭐 도서관 가도 누군가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문까지도 다 공개해서 같이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자, 공개 데이터 활용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집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죠. 자, 분석에 집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장점을 갖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이런 데이터 처리 때문에, 이미 처리된 것 때문에 현상에 대한 무엇이요? 빠른 이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미 처리된 것들을 우리가 무엇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 불가능해? 정확한 예측도 무엇하다?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데이터 때문에 무엇합니까? 편리함이 제공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편리함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선생님이 무엇 해봤더니 네이버에 뭘 검색해봤더니 그 검색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물건을 선택하기 더 수월해졌어? 불편해졌어? 수월해졌어. 단지 좀 불안한 건 무엇이야? 개인정보 유출이죠. 무슨 정보 유출? 개인정보. 그렇지. 유출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보건소에서 이제 아기가 일찍 태어나서 킬로그램이 모자랐어. 보건소에서 선생님 정보를 입력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남편이 같이 갔어. 보건소에서 그 정보를 입력하고 3일 있다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 남편도 받았어. 같은 시간에. 우리가 정보를 같이 입력한 건 최근에 어디밖에 없어? 거기밖에 없거든. 입력한 정보가 누구한테 털리면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야. 유정 씨 전화번호 아니에요. 맞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유정 씨. 그래서 왜? 왔더니 여기 유정 씨 어머니 지금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세요. 그래서 울먹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엄마를 봤죠. 우리 엄마 옆에 있는데 우리 엄마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피 흘리고 있대.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이런 유출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도 있어요? 증 누가 있습니까?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북땡에다 검색을 했더니 이온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표현해 놓은 거야. 원래 이온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학생 하나가 뭔가 몰라서 NaCl은 어떤 입자인가 검색했더니 분자라고 해버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어느 학교나 100% 출제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미검증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검색합니다. 누구에 의존하죠? 데이터에 무엇해요? 의존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대로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제 옆구리가 통증에 왼쪽 옆구리 통증 쳤더니 그 밑에 결과를 뭐라고 났다고? 폐암. 왼쪽 머리 저림, 뇌암. 다 암이야. 무서워서 검색을 못하겠어.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많다, 오류도 많다, 적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는 누구 사회에서? 과학기술 사회에서. 무슨 기술 사회에서? 과학기술 사회에서 정말로 누구요? 빅데이터의 누구요? 활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일 것 같아요? 과학 실험이죠. 그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무슨 관측이죠, 얘들아? 기상 관측, 그치? 그래서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많이 참고할 만하다. 근데 왜 안 맞는 경우가 기상 관측이 이제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솔직히 내가 어렸을 땐 뉴스를 보면서 기상 관측이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기상 관측을 조롱하는 기사들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서 기상 관측에서 시키는 대로 반대로 하면 맑다는 날 우산 가져가면 되고 비 온다는 날 그냥 이제 샌들 신고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건 선생님 봤을 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대단하죠. 유전체 누구예요, 얘가? 분석. 야, 유전자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 힘들죠. 저런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대. 그래서 무엇합니까? 필요한 유전자를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필요한 우리 화학 물질들을 뭐 다른 세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가위로
이 조작한 유전자에 의한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뭐 돼요? 잘생긴 연예인, 똑똑한 머리 유전자, 키 큰 피지컬, 이런 것들, 먹어도 살 안 찌는 유전자, 이런 것들 조합하면 완벽한 아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많이 밀어붙이는 부분 중 하나인데 무슨 개발? 신약 개발. 인간이 약 없이 어떻게 사나요? 평생을 우리는 약과 함께 사는 거 맞아요, 들려요? 화학물질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험해봤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샴푸로 머리를 감지 않고 물로만 감는 거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뭐 며칠까지 뭐 머리에 떡이 지고 뭐가 막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잠깐만, 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잖아. 그런 걸 통틀어서 보면 무엇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화학물질이 어디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샴푸 없이는 살아도 약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런 개발이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많은 약이 나와 적은 약이 나와? 적은 약이 나오죠. 그래서 저기를 한대요. 선생님이 봤을 땐 죽을 때까지 뭐 다이어트 약 이건 선생님이 봤을 때 없을 거라고. 이런 건 나올 수 있어. 하나를 먹었더니 배부르다, 포만감을 주는 약,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요. 진짜로 인간이 살을 뺄 수 있는 약 이런 건 안 나와. 위고비는 뭐예요? 응? 위고비. 그거 맞는다. 그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 빼서 정말 살이 닿으면 다시 안 찐다라면 야 그거 뭐 돈 1,000만 원 주고라도 하지. 그런데 무엇합니까? 요요. 요요라는 게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와 선생님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이 아기가 됐을 때 입덧이 되게 심했거든. 낳는 날까지 밥을 한 공기도 먹은 적이 없어. 아기를 임신한 그날 낳을 때까지 밥을 한 공기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말랐었거든. 근데 그때 병원에서 입덧을 줄이는 약을 드려볼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약 먹었다가 아기가 잘못될지 잘못되지 않을지 우리가 이제 임신 과정에서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거의 무엇에만 의존해? 통계에만 의존해.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아이 가졌을 때 고위험상 보였고 두 번째 아이는 병원에서 못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근데 둘째 아이 가졌을 때 이제 결국 마지막까지 출산을 했잖아. 출산을 했더니 내가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먹었던 모든 음식을 병원에서 조사했어. 매주 가서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패턴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총 3가지가 안 되구나. 탈모야, 다이어트야, 입덧이야. 이거는 아무리 약을 개발해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부작용은 줄여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있던 약은 어떤 임산부도 시도하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 안 먹었어. 아무리 음식을 못 먹어도 이제 그런 분야가 있죠. 그래서 신약은 계속 저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개발하고 싶으면 입덧.